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러시아와 관련된 행사에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오신 분들 대부분이 러시아어를 배우는 한국 청년분들이랑 뭐 한국에서 사는 러시아 분들이랑 한국이나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다 같이 와서 하는 행사였는데 거기에 뭐 강연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셨고 강연 끝나고 나서 그분들한테 이제 질문하는 Q&A 세션에서 어떤 분이 한 질문 때문에 너무 조금 뭐라고 할까요? 화가 났다고는 못하겠지만 약간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였냐면 그분이 일단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분인데 러시아에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살았고 그럼 당연히 이제 러시아어를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셨겠죠. 그래서 러시아어를 이제 배웠고 그리고 나서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뭐 지금 공부를 하나 뭐 사업을 하나 뭐 뭔가 그런 걸 아무튼 하시는 걸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본인이 러시아에 있었을 때 이제 주변에 러시아 분들 보면은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이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신대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인이 러시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한국어를 잘한다. 그런데 그 반면 이제 본인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러시아어를 하는 한국 분들이랑 이제 당연히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근데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러시아어를 배우는데 러시아어를 너무 못한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는 거? 순수 국내파 한국인이 러시아어 배우는 거랑 순수 러시아파 러시아인이 그 한국어를 배우는 거랑. 아무튼 그 두 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래서 왜 걔네는 러시아어를 그렇게 못하고 얘네는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냐. 뭐 이런 식으로 여쭤보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지. 왜냐면은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뭐 제가 봤을 때 한 그래도 못해도 50%는 한국에서 러시아어를 배운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어찌 보면은 잠정적으로 싸잡아서 그치. 너네 다 왜 이렇게 못하니?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자리에서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실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순 있지. 당연히 뭐 우리가 계속 여러 사람을 평가하면서 다니니까. 근데 물어볼 자리가 있고 못 물어볼 자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파악을 못하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단체, 예.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나중에 그 커피 브레이크 때 이제 저도 아는 분들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저건 너무 막 다들 이건 좀 그거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거는 다들 이런 반응이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신뢰가 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그 질문은 조금 별로였다 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로 외국에서 공부하는 뭐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잘하지만 한국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한국인들은 왜 외국어를 못하냐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그런 질문 느낌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러시아어로 한정 지은 건데 그러니까 이 외국어 배우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 오빠도 외국어를 배워본 경험이 있고 일본어랑 중국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이제 오빠도 중국어 영어 뭐 이렇게 배워봤으니까 저는 뭐 지금 한국어고 이게 맞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혼자서 떠들면은 너무 이제 객관성도 없고 저만의 생각이 돼버리니까 여러분의 자체가 모순인 것 같아. 얼만큼의 통계를 가졌냐도 아니고 그리고 똑같은 조건이 아니야. 나는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한국에서 러시아어를 배우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러시아에서 한국 사람이 러시아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이게 아니야 그게. 러시아에서 러시아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얼마만큼의 뭐 사람을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10명의 그런 데이터를 갖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게 질문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선 거기서부터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배제하고 생각을 한다면 답은 하나 같아. 그냥 한국어보다 러시아어가 좀 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 딱 하나. 그거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내 생각에.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을 한 사람은 한국인이야 러시아인이야? 한국인인 걸로 일단 본인은 한국인인데 거의 5살 때부터인가 러시아에서 산 분. 그래서 그냥 거의 모든 교육 과정을 러시아에서 밟아서 이제 여기 한국에는 대학 진학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일하러 왔다 요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같은 언어도 아니고 심지어 그 언어를 습득하는 사람의 국적도 다른 상황이고 비교 대상이 너무나도 잘못됐는데 그리고 또 국적을 물어본 이유가 만약에 그 사람이 러시아인인데 그런 질문을 했으면은 사실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국적이 한국인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치, 그것도 좀 웃기긴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정말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누군가의 언어 실력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는 본인이 본인의 외국어 실력을 굉장히 자부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예의 없는 질문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은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답변하고?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신 그분의 의도 느낌은 뭐였냐면 왜 얘네는 똑똑하고 얘네는 멍청하냐 이거보다도 이게 뭔가 이 학교나 이런 교육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차라리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 뒤에 그러면 한국인들이 공부를 할 때 뭘 어떻게 뭔가 잘못됐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언어학적인 거나 아니면 교육 시스템적인 그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마무리를 짓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답변하신 분은 일단 한국과 러시아의 그 교육 시스템의 차이 자체가 워낙 다들 아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조금 더 주입식 교육이 좀 보편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 그래서 넣는 거는 넣는 대로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잘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어요. 그거는 사실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는 언어를 배울 때 뭐 대학교에서 만약에 내가 언어 전공이다. 언어학이 아니라 뭐 어떤 한국어 전공, 뭐 러시아어 전공 이러면은 그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교수님과의 교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사람들 스타일 자체가 학교에서는 솔직히 그냥 공부에 많이 그냥 관심이 없어서 질문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대학교가 되면은 이게 전공 쪽으로 가버리니까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맞는데 뭐 아무튼 이런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맞나요? 한국의 주입식 교육? 나는 이제 이거 너무 동의하는 게 내가 중국학과를 다녔었지만 나 중국어 못하거든. 그러니까 아까 카잉이도 독일어가 나오는 나 일본어가 더 편해 오히려. 사전을 보면서도 왜? 그러니까 학원에서 배우기도 했고 일본어를? 내가 열정이 있었고 질문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학원은 문장 위주의 대화를 가르쳐줘. 근데 대학교에서는 시험에 대한 그 내용이 부분들만 주죠. 문법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말이 안 트여. 나는 지금 우리 작가님이랑 중국어로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자기소개밖에 안 돼. 혹시 본인은 되세요? 작가님? 중국어? 좋잖아, 발음. 그러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나는 이 교육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그 주입식 교육이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외국어를 잘한다는 기준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그치. 그 주입식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어 같은 경우는 상형 문자잖아. 그러니까 한국이랑 다르게 그 글자와 발음이 다 다르니까 실제로 중국인들 중에서도 문맹이 많아. 그 사람들은 못 쓰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의사소통은 되지만 본인의 한자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각각 발음에 대한 한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입식으로 외우지 않으면은 못하지. 쓸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이 말은 엄청 잘해. 그 사람 환경에서는 그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한 거거든. 근데 그 사람 보고 우리가 너 중국어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근데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글자를 모르면은 문제가 많잖아. 그러니까 내 경험상 봤을 때는 외국어를 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언어가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의 주입식 교육이 필요한 거는 맞는 거야. 다만 아까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왜 러시아인들이 한국어 배우는 거는 좋은데
한국인들이 러시아어 배운 거는 더디냐. 이거는 나는 지극히 환경에 있다고 봐. 그치. 둘 다 외국이지만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러시아가 더 잘 구축이 돼 있다는 거지. 저는 사실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도 동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본인과 다른 사람의 비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는데 왜냐? 언어를 떠나서 그냥 무엇이든 간에 내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들인 노력과 시간과 뭐 돈과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들인 것과 똑같다고 아니면은 뭐 나는 이만큼 했는데 얘네는 그만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못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다른 사람이니까. 나는 절대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한테 야, 너 이거 언어 배우느라 너 얼마나 썼냐 시간을 이렇게 물어봐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 나 이거 5년 했어.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봤을 때 5년 한 거 치고 너무 못하는데? 라고 해도 문제고 5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잘해? 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얘가 뭔가 유전적으로 아니면 뭔가 뿌리가 다른 데 있나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잘하지? 그럼 분명히 어렸을 때 살았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비교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래도 후자는 칭찬으로 들릴 수 있긴 하거든요. 그쵸. 그쵸. 후자는 그것도 있어. 전자의 경우는 내가 더 우월한 느낌이고 후자의 경우는 듣는 사람은 괜찮거든요. 근데 나에 대한 그런 열등감이나 아니면 자괴감 같은 게 생기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1년밖에 안 했는데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뭐 3년씩이나 했는데 아직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비교를 하는 그 순간부터 틀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복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뭐 말하기, 쓰기, 읽기, 뭐 발음, 발성, 단어 선택 뭐 이런 것도 다 언어에 들어가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말을 잘한다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념이랑 정말 이 사람이 이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랑 되게 다를 수 있단 말이죠.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말을 잘한다고 들어요, 한국어를. 근데 절대 제 입으로 전 한국말을 잘합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한국 분들이 칭찬을 잘해주세요. 외국인이 진짜 안녕하세요만 좀 그럴싸하게 해도 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잘하는구나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고 근데 또 한국 분들이 제가 느끼는 거지만 그러니까 한국인이 외국에 가서 외국어를 썼을 때 한국인을 칭찬하는 나라가 많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칭찬을 하는 것만큼 한국인들도 칭찬을 받으면 사실 여러 나라 언어나 여러 쪽으로 이거를 더 넓힐만 한데 계속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먼저 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써봤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또다시 자괴감이나 난 이건 안 되는구나. 다른 거를 해야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은 점점 더 한국어를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해야지 이런 느낌이 들고 한국 분들은 외국에 가서도 딱히 칭찬해주는 사람 없고 근데 아시아권에서 그런 게 좀 문화가 많은 그런가? 것 같아. 왜냐면 네. 내가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갓 배워서 이제 그 학교에서 단체로 간 적이 있었는데 무슨 말만 해도 일본 분들이 정말 조즈, 뭐 스고이, 니혼고, 뭐 조즈 데스네 약간 이런 거를 잘한다 이런 느낌. 좀 많이 들었던 편인데 막상 내가 맥도날드에서 안나이데 요로시 데스까? 내가 지금 이 문장을 기억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매장 안에서 괜찮냐고. 이거를 못 알아들어서 현타가 진짜 세게 온 적이 있어요. 식은땀이 그 순간 등에서 진짜 엄청나게 나왔거든. 그치. 칭찬을 듣고 매장 갔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위축돼가지고 말하기가 쉽지 그래, 않았었거든.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런 게 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칭찬을 해주는 편이긴 한데 그게 동양권에서 오는 약간 그럴 수도 그런 있겠다. 정 아닐까 싶긴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저는 또 그러니까 한국의 그 정서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칭찬받는다고 해서 와, 나 쩔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치, 아무래도. 왜냐면 이제 대학원에 가서는 연계국어다 너네 지금 이거 통역해봐 하나도 모르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연 언어를 잘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기준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히 발음만 잘한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전 발음 되게 괜찮았거든요? 대학원에 가서 완전 털렸어요. 발음은 그냥 조금 더 어린 여자의 느낌의 말투이긴 했어요. 근데 대학원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한 와중에도 다들 시간을 내주시고 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 들으면은 못해. 머리가 하얘져요. 단어 들으면은 그 단어에 맞는 러시아어가 떠오르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초반에 통번역 대학원 들어가서 그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 수준으로는 뭘 할 수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도 너는 맨날 네가 한국어를 이제 잘한다는 얘기만 다 들어봤지. 근데 똑같아요. 한국 분들도 러시아에서 살던 친구가 러시아 원어민처럼 하는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통역을 하는데 한국어 텍스트,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러시아어 방향으로 가는데 한국어 텍스트 이해도가 낮아지니까 러시아어로 나오는 아웃풋도 당연히 떨어질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러시아어나 한국어를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건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잘해, 외국어. 근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요구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죠. 엄청 모호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법, 아니면 한국어를 잘하는 법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돼요. 내가 잘하는 거를 아무리 알려줘도 본인이 저를 보고 예를 들어서 한국어 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정말 오랫동안 계속 따라하다 보면 늡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걸 보는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계속해서 누군가를 따라해서 이 언어를 여기까지 올릴까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까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중국어를 학교에서 배워도 일본어에 열정이 있었으니까 오히려 일본어가 난 더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열정이나 관심이나 목적성이나 그런 게 없으면 이거는 정말 단기 기준으로는 그래도 시험에 뭐 합격하기 위해서 아니면 토익이나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토픽이나 러시아어 능력 시험은 이제 토르플이라고 하는데 그 토르플 뭐 몇 급을 따기 위한 그런 단기 공부가 아니고 정말 내가 이 언어를 습득해서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인터넷에서 알려주는 거나 그냥 뭐 학습지에서 뭐 이렇게 해주는 거나 그런 걸로는 어느 정도 그 이상을 배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거기서 알려주는 거는 영어나 한국어를 아니면 뭐 러시아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그 온라인 스쿨 같은 데서도 보면은 당연히 그 선생님들이 잘하니까 나도 이 선생님을 따라하면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선생님과의 이 수업과 별개로 본인이 들이는 노력이 없으면 열정이. 안 돼요. 그게 열정 때문에 내가 노력을 들이는 거든 내가 정말 직업을 이걸로 할 수밖에 없어. 아니면은 너무나 뭐 통역이나 이런 게 하고 싶어. 아니면 너무나 해외에 가서 살고 싶어. 아니면 너무나 지금 현재 이곳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너무 가고 싶어. 이런 목적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한국어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학교에서 한국어 잘하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한국어 잘했던 거는 전혀 아니고 발음만 잡히는 거지. 근데 발음은 사실 이 구강 구조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그리고 발음도 결국에는 통번역 대학원에 와서 계속 그 아나운서분들 하시는 거 계속 따라하면서 계속 심화 학습을 거쳐가지고 이 정도가 된 거지. 그냥 3년 정도 되게 열심히 배워서 바로 됐다. 뭐 그런 천재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어를 지금 잘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래도 새로운 분야의 통역을 맡아서 갔을 때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가서 내가 통역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준비를 결국엔 해야 되고 계속해서 어휘나 표현이나 이런 거를 익혀서 가야 되고 충전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거지. 나 언어 이거 배웠으니까 다음 걸로 넘어가자. 다음 걸로 넘어가자. 그런데 또 처음에 배웠던 게 그러면은 퇴화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 동시에 근데 3-4개를 어떻게 잘해?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여러 개를 배운 분들이 이 언어를 한번 배워서 이 언어를 배운 전략 그대로 아니면 기술 그대로 다른 언어에도 적용을 시켜서 배우기가 쉬워졌다. 그 다른 언어에도 적용시켜서 배우기가 쉬워졌다 하는데 이 언어들 간의 수준이 똑같지 않아요.
이 언어들 간의 수준이 정말 똑같은, 정말 100% 어떤 고급 기준이 있다고 쳤는데 거기까지 모든 언어를 끌어올 수 있다? 그거는 되게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8개 국어 하는 사람, 10개 국어 하는 사람, 그 모든 8개의 언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지 정말 잘 확인을 해서 와, 그 사람 정말 대단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라는 그 결론까지 도달해야지 와, 저 사람 저렇게 한대.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 안녕하세요가 그냥 8개의 버전인 거야. 그러면 어떡해? 의미가 없지. 네. 그리고 자기소개를 8개의 버전으로 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게 과연 그럼 잘한다는 걸까? 그럼 통역사들은 대체 어느 경지라고? 신의 경지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주관적이지. 너무 주관적이고 진짜 자기 중심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인데 왜 얘네는 이만큼도 못하지? 그리고 국내파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통대 들어오는 분들의 거의 50% 이상 일단 러시아어 기준으로는 국내파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다 졸업해서 다 좋은데 들어가거나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거나 취직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 선배님도 와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분도 진짜 순수 국내파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좋은 직장에서 잘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러시아어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녀가 과연 러시아어를 못한다고 그분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인 거예요. 수준이 낮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 모호한 질문이고 기준에 따라서 너무도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각자의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도 다르고 언어를 학습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일부 이제 영상에서 제가 다른 거 봤을 때는 언어는 학습하는 게 아니라 습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암기해야 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자뿐만 아니라 한국어 표현도 러시아어 단어도 한국어나 러시아어나 일본어나 다른 용어들도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는 정말 똑똑한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영어 시험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정말 달달 외웠대요. 그 단어들을 녹음해서 계속 들으면서 계속 발화하고 듣고 따라하고 하면서 이 단어를 익히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다 어려우면은 언어는 아무도 하지만 이거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어를 배울 때 있어서 내가 필요한 방법들이 있을 거고 내게 안 맞는 방법들이 있을 건데 아무리 영상으로 여러분 제가 이 방법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도 써보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방법만 따라하면은 안 돼요. 결국에는 여러 방법을 본인이 시도를 해봐야 돼. 맞는 걸 찾아서. 맞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아까 따라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제가 제 녹음된 그 목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게 오히려 따라하고 녹음하고 다시 들어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니까 처음에는 그 방법을 안 쓰고 그냥 일단 따라만 하자. 그러니까 내 거를 다시 들어보기는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따라해보는 아니면은 외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냥 써서 외워지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한 단어를 10번씩 써서 난 쓰는 것만 하면은 외워져 라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듣고 따라해야지 외워져 라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어떤 상황 내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장이나 그런 걸 만들어서 외워야지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알고 그래서 외워져. 셋 다 써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근데 일단 다 써보고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그래도 한 달이나 2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파악을 한 다음에 언어를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 쉬운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편법은 없다. 네, 편법은 진짜 없어요. 이게 지름길이다. 이렇게 하면은 100% 된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엔 어느 시점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외국어가 됐든 모국어가 됐든. 정체되는. 네, 정체되는 것도 있고 잘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수준 이상은 아니구나 라는 게 와요. 근데 그게 진짜 그거는 외국어를 떠나서 모국어도 똑같아요. 한국어도 한국인이 정말 과연 잘할까? 라는 생각부터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러시아어를 내가 과연 정말 잘할까? 라고 물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겸손과 연결이 되는 아니면은 자만하지 말자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를
대신에 좀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내가 아는 거는 하나뿐이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지 그 모르는 걸 보충하거나 그 모르는 걸 배워가려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난 이미 잘해 라는 그 오류에 빠져버리면은 당연히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멈추겠죠. 멈추고 다른 언어를 당연히 시작할 수 있겠지만 다시 이 언어로 아니면 이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건 잘 모르겠고, 왜냐면 이게 또 나중에 가서는 듣는 거는 잘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못해요. 이 수준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일단 여러 언어를 배우는 건 가능해요, 당연히. 근데 내가 왜 그 여러 언어들을 배워서 나 이렇게 많은 언어를 쓸 수 있다 정도 이야기하기 위함인 건지, 아니면 이 언어를 내가 정말 생계와 연결시켜서 뭔가 생존을 위해서 이 언어들을 배우려고 하는 건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런 일반화의 오류도 생기고, 모든 애들은 다 저렇게 못하고 모든 애들은 다 저렇게 잘한다. K-팝은 사실 러시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지금 많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러시아 팝, 알팝 이런 게 있지도 않고, 한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를 하는 통역사가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러시아와 관련된 사업이나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은 또 러시아어를 곧잘 하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어찌 보면 더 대단한 거죠. 왜냐면 노출이, 러시아에서는 그래도 한국어에 대한 노출이 조금 더 높은데 한국에서 이렇게 러시아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인데, 정말 검색하고 뭐 찾아가고 이러지 않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그리고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거는 대단한 거죠. 아무튼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소크라테스 얘기 참 좋은 것 같아. 주변에도 외국인이 한 명 있는데 계속 자기가 스스로 한국말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뭐지? 이 누군지 알 것 같은 이 느낌. 근데 그 친구는 그 친구 발음이 썩 좋진 않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쵸. 이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쵸.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 근데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쵸. 딱 이 구절이랑 맞지 않아. 대한외국인에도 사실 한국어를 잘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항상 잘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인 건가. 왜냐면 40년 동안 한국어나 이제 그런 걸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분들이 이제 뭐 10단계 앉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도 거의 한국어를 공부한 지는 뭐 20년 넘었고, 다른 분들은 한국어를 공부한 지 3년 된 친구도 있고, 1년 된 친구도 있고 이러는데 다 똑같이 한국어를 잘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예. 그 잣대를 더 길게 할 더 거냐, 길게, 짧게 할 그쵸. 거냐, 예. 그 차이인데. 짧게 하면은 누구나 다 잘하는 거고. 누구나 다 잘하는 거죠. 잣대를 완전 높여버리면은 그냥 다 못하는 거고. 엄청 주관적이고, 뭐라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래도 외국어 공부할 때 어느 하나도 좀 놓치지 말고 그래도 다 잘 해보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법이나 이런 거를 마스터했다고 해서 내가 그 문법은 잘 쓰는데 발음이 무너지면은 또 그 발음에서도 얘는 좀 그래도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되고, 발음이 엄청 좋아. 근데 문법이나 쓰는 어휘가 너무 초급 단계야. 그러면 거기서도 또 저렇게까지밖에 잘하긴 하는데 또 이렇게 돼요. 그래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그래도 발음 연습도 하고 어휘도 더 계속해서 습득하고 문법도 계속해서 새로운 걸 배워보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냥 취미 생활로 여러 언어를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뭐 위축되거나 자괴감을 느낄 필요도 전혀 없어요. 왜냐? 나에게는 그냥 이게 즐기기 위한 수단이고 취미 생활이고, 그냥 그 나라 언어를 쓰는 사람과 단순하게 회화 정도, 대화 정도만 짧게 해보고 싶다. 오락거리지? 네. 오락거리로 진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영화를 그 자막 없이 보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그냥 단순한 거를 하고 싶다 하면은 더 깊이 들어갈 필요도,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외국어나 한국어나 다른 어떤 전공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무튼 결국에는 매일매일 한국 방송을 보고 뭐 러시아 방송을 보고 한국 신문이나 러시아 신문이나 그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내가 모르는 게 참 많다. 어제도 임금의 붕어가 뭔지 아십니까? 임금의 붕어로 인해 뭐 나라가 붕어? 네. 붕어빵 할 때 붕어?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붕어가 뭐야? 한자로 생각했을 때 붕어가 뭐예요? 붕은 뭔가 붕괴했으니까 어느 이제 임금의 자리를 말하는 거니까 돌아가셨다. 그렇죠. 임금이 돌아가신 걸 붕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생판 처음 들어본 얘기죠?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봐봐요. 제가 외국인이고 여기 한국인 하나, 한국인 둘. 근데 그 이 둘 중에서도 이 사람은 자기가 배운 한자로 유추해낸 거고 이 사람은 붕어빵 얘기를 하고 저는 어제 그냥 이 내용을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외국인이고 근데 우리 셋 중에 그러면은 누가 한국어를 제일 잘해? 이러면은 내가 제일 잘하지. 근데 되를 어휘로 쓰던데? 내가 제일 잘하는 거지. 내가 맞추는데. 돼. 안 돼. 아니잖아. 이게 그것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여러분. 그치. 아일 때가 있고 마지막에 하나 그쵸. 이가 이일 어이잖아. 때도 있고 그죠. 돼지할 어이? 때 돼 아니야? 돼지할 때 돼가 아이. 그러니까 아이 그만해. 아무튼 이거 관련해서도 사실 대도 문제가 많아요. 그 대, 걔가 그렇다던데 이거랑 했던데 이거랑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헷갈리는 계속해서 맞춤법이나 이런 거는 진짜 평생 공부를 해도 맨날 틀려요. 너무 어렵지. 가르치다 가리키다 막 이거부터 시작해. 이거 따로 나중에 이제 영상에서 다뤄볼 예정이지만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아무튼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러시아어에도 똑같아요. 러시아어에도 제가 처음 들어본 단어들이 굉장히 많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은 쓰는데 나는 일상적으로 잘 입에 붙지 않는 단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너 러시아어 못해, 너 한국어 못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어를 잘한다는 거는 당연히 그 언어의 모국어 화자한테서 칭찬받으면 되게 기분은 좋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자만하면 안 되고 언어를 좀 못하는 것 같아. 아니면은 내 말을 외국인이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언어를 모국어 화자는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해를 하려고 하는 태도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한국인들끼리 말 못 알아듣잖아. 그렇지. 많지 그런 그렇다고 해서 그 둘이 그러면 한국어를 못해서 말 못 알아듣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문법이 박살났을 때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고. 문법도 박살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어휘도 박살나고 그 맥락이나 어떤 논리나 그런 것도 박살나고 기분에 따라서 더 잘 알아들을 때도 있고 더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언어라는 게 아무튼 그런 거기 때문에 외국어를 내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일단 내가 할 마음이 생겼으면은 그래도 열정적으로 좀 해보시고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저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저도 좀 용기가 없는 편이에요. 전 겁쟁이라 합니다 이런 느낌인데 왜냐 저도 모른다는 걸 들키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이것도 참 문제가 큰데 아무튼 저는 오히려 제 말을 누가 못 알아들으면은 엄청난 그 자괴감이 드는 위축될 수 있다. 왜냐면은 워낙 주변에서 계속 한국어를 잘한다 하니까 그 수준에 저는 계속 맞춰야 되는 그 기대에 내가 부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너무 이제 왜 그랬을까 막 이러면서 근데 원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성격이 아무튼 성격이 참 잘 고쳐지진 않지만 어쨌든 그럴 때일수록 저는 이제 매번 사전 다시 찾아보고 내가 이 말을 맞게 하려고 하는 건가?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서 다시 찾아보고 이런 습관이 생겨서 그래도 뭔가 잘못된 말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저 자신에 대한 이 언어와 관련된 의심은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고쳐나가려고 하는 편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가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아무튼 자신감을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자신감을 갖는 것도 좋은데 항상 외국어를 배울 때 빨리 배우려면은 자신감 있게 말을 하라고 실제로 한마디 외국어는 한마디라도 더 해야지 실력이 그쵸? 는다고 배운단 말이야. 근데 그 자신감 있는 거랑
오만한 거랑은 다르죠. 정말 한 끗 차이야. 어떻게 그렇긴 보면. 하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자신감은 오만으로 보일 수 그쵸.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자신감이 뭐냐면 써보라는 거예요. 사용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배웠는데 잘못됐을까봐 못 쓴다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사용을 해봐야지 어떤 뭐 문장이든 단어든 간에 내가 문장을 직접 만들어 봐야 되고 내가 직접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이 실험을 하려고 하는 이 단어를 저 피실험자한테 한번 이렇게 넣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반응에 따라서 아 내가 이 단어를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구나 맞구나 그러면은 계속 이거를 써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다른 단어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요 상황에선 되고 요 상황에서 안 되고 이런 그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그런 것도 있대요. 뭐 앱 중에서 그냥 외국어 화자랑 채팅을 할 수 있는 앱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AI가 뭐 이렇게 해주는 뭐 그런 앱들도 있고 근데 가능하면은 그래도 사람을 만나보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해요. 뭐 전화 영어를 아무튼 하든 뭘 하든 간에 아무튼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사실 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겪어볼 수 있고 똑같은 말을 여러 버전으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너무 앱만 하다 보면은 말을 발음이나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도 말을 들어보고 말을 해보고 내가 한 말을 다시 녹음해서 들어보고 고쳐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외국어를 좀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작가님이 배고프다고 해서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요. 혹시 외국어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나만의 외국어를 배우는 꿀팁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꼭 알려주시고 저의 경우도 어렸을 때 배우기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러시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한국 예능 엄청 많이 봤고요. 한국 인터넷 소설 계속 읽었고요. 한국 교육원도 다녔고요.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거나 단기로 이렇게 빡빡하고 빠지거나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젠 이래요. 두 손이야, 두 손. 이런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도 잘 알아야지 외국에서도 잘 먹힌다는 그런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꼭 남겨주시고요. 외국어에 대해서든 한국어에 대해서든 모국어에 대해서든 아니면 다른 공부와 관련된 팁들이 있으면은 꼭 알려주세요. 저도 보고 꼭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